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어의정의인데 용어정의는 회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1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용어정의가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데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답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틀리기 쉽죠. 중개란 법 제2조 1호에 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입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X죠.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입니다. 시험제도인데 1번 중개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되는 자라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 거의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시험에 응시 못하는 경우는 오로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은 시험 자격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국적이나 연령, 학력 제한 없습니다. 모두 다 응시할 수 있고요. 시험에 응시 못하는 건 오로지 두 개밖에 없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만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시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4번에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선발 예정인원과 최소 선발 인원 등을 공고하지 않으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 1차는 항상 절대평가고요. 2차 과목은 원칙 절대평가고요. 예외 상대평가할 수도 있고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이네요. 부정행위하면 3년간 시험 못 보는 게 아니라 5년이죠. 5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3년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개대상물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죠. 답은 4번이네요.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저당권 성립, 유치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이전, 법정지상권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상속 그 자체는
중개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받은 전답 토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상속인 거니까 중개 대상물이죠. 그 다음에 점유와 비담보 채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유치권의 이전. 예, 유치권 성립은 안 되지만 이전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매매 다 중개상 권리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거 다 중개상물이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했습니다. 옳은 걸 모두 다 고르면 자, 기업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어는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할 것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되죠.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얼은 법제 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예, 법 14조 6개만 겸업할 수 있죠. 중개업만을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니엄에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했는데 예,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 임원 대표자를 포함한 이 말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네, 따라서 미음도 틀렸네요.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대표자 제외 포함이 아니고 제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겁니까? 지금 예, 옳은 것도 3개. 옳은 것은 2개네요. 옳은 것은 2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게 3개니까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하고 제가 내드린 암기 프린터에는 3번에 있죠. 기억하고 리얼 2개가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합법적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통한 거래계약만이 공인중개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개업 등록은 거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에 해당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결격사유 이것도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무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유예기간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번은 10년을 선고받고 7년 복역 중 가석방된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3년에다가 3년을 더 지나야 되니까 6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2번은 복권 신청만 하면 안 되고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1년이 미경과하였다에 3년 지나야 되죠. 이 법에 의해서 벌금을 선고받으면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이 없습니다. 우리 법정 서식이 없는 게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법정 서식 없고요. 중개보수영수증도 법정 서식 없고 거래계약서, 금인계약서, 정정신청서 이런 것들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2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 인장 등록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5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금 우리 이게 화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8번이 X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다 나오지가 뒤에 글자가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원래 5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인장 날인을 하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X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하죠. 옳은 것입니다. 1번 고용인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직원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 자유입니다. 2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이수교육, 업무 내용, 인장등록, 의무의 유무, 자격증 유무,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에서 서로 다르다. 예, 그렇죠.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해고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시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죠. 직원은 10명 있어도 되고 1명도 없어도 됩니다. 그만둔 인원만큼 다시 고용해야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고용인인 소속공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법 제2조 용어정의에 보면 포함됩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도 소속공개사이다. 따라서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모두 X죠. 자격증 있는 임원은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부 다 실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가 아니라 이중사무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중직업에 대해서는 법인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 이중직업, 겸업제한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등록 기준이 되는 사무소는 반드시 등록 신청 전에 확보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사무소 확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중개 업무만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다. 겸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법무사 업무도 같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과자를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5번 사무소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불법으로 정개축된 건물에도 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건축물 내장에 있다 하더라도 위법 건축물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개업하기 전에 권리금 주기 전에 여기에 등록이 가능한지 지번만 말하면 전화로 물어봐도 담당 공무원이 알려줄 겁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